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안녕하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오늘은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이무석 박사님의 책을 함께 여러분께 소개하고 또한 제가 느낀 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말이 뉴노멀이라는 말입니다. 일터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바뀌지만 이제 우리가 여름 이제 방학철이 되는데 이 휴가의 개념도 이제 이 뉴노멀 시대에는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부다비에서는 원래 우리가 여름 휴가나 또 혹은 이 명절 기간에 휴가 기간철에 사실은 아부다비를 떠나서 유럽이나 혹은 인근 아랍 국가들에 저희들이 여행을 가서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바람을 쐬고 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번 여름에는 이러한 우리의 일상의 휴가의 모습들도 많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휴가를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 가족들도 이제 여름 휴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가족끼리 휴가의 이 모습이 기억이 나는 그런 휴가의 시간들도 있었고 오히려 휴가 이후에 피로만 누적되고 또 힘들었던 그런 휴가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현대인의 문제는 아마 우리가 바쁘다는 것이 아마 우리의 문제일 텐데요. 그렇지만은 또한 잘 쉬지 못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인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은 정신분석 전문가이신 이무석 박사님,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시죠. 이무석 박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무석 박사님은 이제 정신과 전문의로서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상담을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의 내면을 치유하는 일을 하셨던 분으로서 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결국은 인간이 진정한 휴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부와 명성과 권력을 다 갖추더라도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과 냉랭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고독과 외로움과 열등감과 죄책감 등이 생기면은 우리는 관계 가운데서 어려워하게 되죠. 그리고 본인의 삶이 불행하다라고 느껴집니다. 마음속에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마음에 자신감을 가지지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늘 자유하지 못한 채 구속당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 경우들도 있게 되죠. 그렇게 하면 항상 어딘가에 쫓기는 삶을 사는 것 같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이 주어진 환경 속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쉽사리 외부의 자극에 스트레스를 이제 쌓아가게 되는 그러한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의식의 영역도 있지만 무의식의 영역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감정들이 우리에게 생길 때 사실은 우리 안에 갑자기 외로움과 분노와 좌절과 공포 같은 그러한 감정들이 이렇게 표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과거에 억눌려서 그동안 내가 내 안에 쌓아두었던 그런 보이지 않는 나의 내면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과거에 나에게 형성되었던 내 내면의 진짜 본래의 자아의 모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나에게 맞닥뜨려졌을 때 나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갑자기 나의 삶에서 무의식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감정들이 폭발되어서 나타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우리의 어린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치유와 회복은 언제 일어나는가? 사실은 우리가 무의식 속에 알지 못했던 나의 이러한 내면의 나의 모습, 내 어렸을 때 내 자아의 어린 시절의 내 자아의 어린아이의 모습을 내 안에서 만날 때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위로하고 그 어린아이가 이제 과거로 그를 돌려보낼 때 우리는 진짜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인 어른의 단계로 우리가 내면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이무석 박사님의 책을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사실은 대부분 이런 상담서적이나 어느 심리학 서적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론 위주로 딱딱하게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 휴라는 젊은 청년의 예를 통해서 사실은 본인이 실제로 상담했던 그러한 예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내면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이무석 박사님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앉은 자리에서 쉽게 빨리 이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한 내 내면의 자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그러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무석 박사님이 상담했던 휴라는 사람은 30대 후반의 중견 기업의 임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능력도 있었고, 그리고 대학 때 졸업하고 대기업의 수석으로 입학할 정도로 굉장히 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30대 후반에 벌써 기업의 임원이 됐다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실력도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가 결국은 늘 자신의 내면의 문제에 쫓기고 있고 또 대인관계에서 힘들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휴가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이제 권유받게 됩니다. 휴는 자신 내면 안에 이러한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모르고 그동안에 정말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정말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였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렇게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버림받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휴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자기가 부서에서 아니면 회사 안에서 연장자든 선배든 후배든 상관없이 공격적으로 굉장히 일의 결과를 내도록 사람들을 막 이렇게 몰아붙이고 또 경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신경질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화를 내면서 사람들에게 일을 독려를 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 기업의 사장은 원래 대기업 시절에 휴의 부서의 팀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가 시간이 되어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대기업에서 퇴사를 하고 회사를 차렸을 때 능력 있는 이 휴를 스카우트해서 함께 회사를 데리고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능력 있고 결과를 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결과를 내기 위해서 독려하는 휴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못해주는 역할을 휴가 했기 때문에 처음엔 되게 좋아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회사가 점점 커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직원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 휴의 이 공격적이고 신경질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이런 휴의 모습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회사를 하루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사에 굉장히 유능한 한 인재가 들어왔는데 사장이 보기에는 그 회사에는 없어서는 안 될 인재였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마저도 이 휴와 갈등을 일으키면서 사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휴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저를 택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휴를 내보내시지 않는다면 저도 회사에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결국은
같이 회사를 세운 이 휴를 눈물을 머금고 사장이 이제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처음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휴는 굉장히 세련되고 준수한 외모였고 또 자신감이 철철 넘치는 그러한 말투로 이제 의사와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무석 박사님이 보기에는 이렇게 잘생기고 준수하고 자신감 넘치는 그러한 어른의 모습이 아니라 버림받아서 울고 있는 불쌍한 사실은 어린아이의 모습이 그 휴에게서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상담자가 이 내담자에게 사랑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그에게 친절을 베풀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로 경청하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러한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면서 사실은 그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어주고 경청해 준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사실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그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생기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상담학에서는 정신분석에서는 이것을 전이의 관계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즉 어떠한 특정한 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자신의 모습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그러한 관계가 전이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러한 전이 관계가 이루어질 때, 즉 자신의 모습을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투영해서 이제 전이가 되어서 보기 시작할 때, 사실은 이 휴라는 사람은 그 의사를 통해서 아버지의 모습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의사를 아버지로 착각하고 예전에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에게 느꼈던 그 감정이 의사 선생님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신분석에서는 투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영. 그래서 이 이무석 박사님은 이 휴의 배경에 대해서 사실은 이 책에 좀 약간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휴는 가정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원래 휴의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낳고 사실은 애를 더 가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쩌다가 둘째가 이제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둘째를 지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변의 가족들의 만류로 인해서 결국은 둘째를 이제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휴가 탄생을 했고 사실은 아버지는 첫째 아들만을 편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가족들이 이렇게 떨어져서 지낼 때도 있었는데 그때가 되면 아버지는 첫째 아들만 데리고 가고 둘째 아들은 가족들에게 맡긴다든지 또 출장을 나간다든지 어디를 갈 때도 항상 아버지는 첫째 아들만 데리고 가고 둘째 아들은 놓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휴가 6살이 됐을 때 할머니랑 이렇게 놀다가 할머니가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애가 벌써 이렇게 컸네.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번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휴는 그때 6살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할 그런 존재였나? 나의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지우려고 했었나? 이런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휴의 내면 안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와 떨어져서 지내는 거에 대한 이별에 대한 불안감이 생긴 거예요. 이별 불안이 생긴 거죠. 그래서 휴는 아버지와 이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그때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형을 모든 면에서 이기려고 했죠.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수석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고 학교에서 모범생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형이 어떤 여자랑 사귀게 됐는데 아버지가 그 여자와의 교제를 반대했어요.
그랬더니 형이 아버지와의 말다툼 끝에 집을 가출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휴는 결심하죠. 나는 아버지가 원하는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러한 여자와 나중에 결혼을 합니다. 물론 다행히도 휴도 사실 그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미운 마음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모든 삶의 기준이 아버지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그 휴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어린아이가 자꾸 휴를 그렇게 움직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 이 이무석 박사님과 정신 상담을 만났을 때 이 정신 분석하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이 휴의 모습을 보고 너무 지나치게 의사 선생님에게 잘 보이려고 눈치를 보는 그런 휴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최대한 이제 눈치를 보고 남을 배려하는 것 같고 또 그 의사 선생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이제 의사 선생님에게 전화가 와요. 휴가 이제 오늘 좀 만날 수 있겠냐 그러고 연락을 해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본인이 한 며칠 동안 휴가를 가려고 하니까 다음에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휴는 이 의사 선생님에게 연휴를 물어보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은 그것을 얘기해 줄 수 없다라고 하고 휴가를 가시게 됩니다. 사실은 원래 상담 정신분석하는 의사 선생님과 이제 환자 사이에 이런 프라이버시를 너무 속속들이 이야기를 해줬을 때는 상담자가 자연스럽게 자기의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 같은 사람들에게 정신분석을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는 자기를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원칙상 자기의 어떤 동선이나 자기가 왜 휴가를 가는지 이런 것을 원래 이야기를 안 해준다라고 해요. 그런데 휴는 그것을 굉장히 거절감으로 받아들였고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휴는 그동안 몇 달 동안 의지하고 사랑을 부었던 그 의사 선생님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생기게 됩니다. 식욕도 잃게 되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래서 본인도 휴가를 내고 제주도에 가게 됐다고 해요. 제주도 가서 골프도 치고 호텔에 가서 좋은 음식도 먹고 했는데 입맛도 떨어지고 살맛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휴의 마음속에는 의사 선생님이 혹시 죽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염려와 불안과 초조함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휴의 내면에 아이에게 아버지에 대한 자기를 자기를 버리고 형에게로 가버린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한편으로는 있지만 또 그렇게 자기를 버렸던 형에 대한 저주와 원망하는 마음,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마음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꾸 그 의사 선생님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분노의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되게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휴가 중간에 어쩔 수 없이 휴가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잘 계시냐고 이렇게 안부를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나는 잘 있다, 괜찮다, 며칠 뒤에 만나자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나중에 의사 선생님과 그 휴가를 마치고 나서 다시 이제 만남을 가지게 되고 그때 그 이무석 선생님은 그 휴에 대해서 분명히 휴가 기간 동안에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감지하게 돼요. 왜냐하면 얼굴에 살이 빠지고 막 초췌해지고 막 얼굴에 기운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휴가 기간 때는 내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은 의사 선생님은 3일 동안 4일 동안 의사 선생님의 아내가 아팠기 때문에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려고
휴가를 내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휴는 그때 자기가 버림받은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그런 정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나를 만나주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얼굴빛이 돌아오고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그 사건을 통해서 휴는 자기 내면 안에 있던 무의식 안에 있던 그 어렸을 때 자신의 모습, 내면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는 발견하게 되고, 대화를 통해서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 내면 안에 있는 자신의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가 발견했을 때, 그때 자신 안에 있는 이런 불안감이나 소화장애라든지 설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치유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을 통해서 정말 우리 내면 안에 사실 내가 모르는 나의 이러한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 특히 감정의 영역 가운데, 또 내가 어떤 인생에서 내가 어떤 사건, 특정한 사건에 반복적으로 과격하게 혹은 굉장히 신경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반드시 과거의 내 내면의 모습을 건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나의 모습을 좀 관찰하고 내 내면의 나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와 대화를 시도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써 내가 내 안에 있는 이러한 나의 상처와 어두움들과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치유라는 말보다 저는 정리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내 안에 있었던 그 내면의 어린아이에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었고 네가 이러한 과거에 채워지지 못했던 이런 욕구들 때문에 네가 이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줌으로써 이제 과거에 있던 나의 모습과 내가 화해를 시도하고, 그리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내면의 모습을, 나의 실제 모습을 이제 내 상황에 보면서 나를 인정하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좀 더 나은 나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게 된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실 이 정신분석의 내용들이 뭐 성경과 모두 100% 일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복음이 우리에게 이 정신분석에서 이야기하는 자기의 성찰, 내면의 치유,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그 원리들이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시편도 있지만, 때로는 그 시편 안에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내면과 대화를 시도하기도 하고, 또한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정말 내 안에 있던 이 불안감과 상처와 또 이런 우울한 것들이 하나님의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도 사실은 우리 안에 이러한 우리의 알지 못했던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책망케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은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우리 내면에 깨어지고 얼그러지고, 사실은 우리가 왜곡되어서 바라보는 나의 모습을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바르게 쳐다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큐티를 하고 또 큐티를 나누고 우리가 수모임을 하면서 정말 그 안에서 경청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그러한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고, 또 나의 내면의 모습을 이렇게 정직하게 이제 나누고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 안에서 나의 내면에 어두웠던 모습들이 발견되어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30년 만에 휴식이란 책, 정말 나의 내면을 통찰해보고 주님 안에서 내 모습을 치료하고 또 내 정신적인 건강을 주님 안에서 이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여름 휴식을 취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이번 여름에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여러분 30년 만에 이 휴식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주님 안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